공난숙과 다시 손잡을 거야. 내 목숨값으로. 하네라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네라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벽지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을 떼지 않고 앞을 바라봤어요. 하네라의 시선은 중태에 빠진 주하늘의 병실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차정원이 깜짝 놀라 하네라를 바라봤어요. 차정원의 어깨가 작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공난숙이라니요. 하네라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소형 도청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탁! 도청기를 만지는 손가락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렸어요. 하네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석을 확실히 묻어버리려면 그 여자의 탐욕이 필요해. 차정원은 하네라의 의중을 읽으려고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정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어요? 하네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야. 서로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거지. 차정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숨값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네라가 차정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공난숙에게 너를 제거하라고 사주했어. 그 대가로 스위스 계좌를 약속했지. 차정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정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친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하네라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 인간의 본 모습이야. 그러기에 공난숙의 욕심을 우리가 역이용해야 해.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비상구 쪽에서 공난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난숙은 주위를 살피며 하네라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또각또각. 공난숙의 구두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하네라가 공난숙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네라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공 회장. 공난숙이 멈춰서서 하네라를 쏘아봤습니다. 공난숙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다시 손잡자는 제안, 무슨 꿍꿍이죠? 날 믿기라도 하는 건가요? 하네라가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아니,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을 믿는 거지. 공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비릿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진태석을 치고 스위스 계좌를 나눌 수 있다면 기꺼이 응하죠. 하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정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네라가 다시 공난숙에게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공난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네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태석이 제안한 살인 사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행동해. 공난숙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원 씨를 죽이는 척하라는 건가요?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태석이 안심하고 계좌번호를 내놓을 때까지. 공난숙이 입술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진세훈이 나타났습니다. 진세훈은 경찰들과 대화하며 뻔뻔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과 하네라 쪽을 발견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진세훈이 부드러운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원 씨. 아직 여기 계셨네요. 진세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소리쳤어요. 실수였다고 경찰한테 말했다며? 그 연기 언제까지 갈 거라 생각하니? 진세훈은 차정원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세훈이 협박했어요. 한 번은 실수였지만 두 번은 실수 없을 거야. 정원 씨도 몸 조심해. 차정원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진세훈이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 있어? 블랙박스도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는데 말이야. 차정원이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너도 곧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진세훈이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지옥은 내가 아니라 정원 씨의 자리가 될 거야. 기대하고 있어. 한혜라는 그런 진세훈을 노려보며 도청기를 손안에서 으스러뜨릴 듯 쥐었습니다. 진세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복도 너머로 사라졌어요. 차정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세훈이 경찰들과 함께 복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주하늘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병실 안은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주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의 가방을 병상 옆 의자에 던져두었어요. 털썩. 가방이 의자 위로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한혜라가 차정원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한혜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원아, 몸은 좀 어떠니? 얼굴이 너무 좋지 않구나. 차정원이 한혜라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차정원은 일부러 가방을 그대로 둔 채 한혜라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벽 뒤에서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영채였어요. 주영채는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병실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영채의 심장 뛰는 소리가 옷 밖으로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영채가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네. 차정원, 내가 방심한 거야. 주영채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 병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병실로 잠입한 주영채는 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주하늘을 째려봤습니다. 주영채의 입술이 뒤틀린 모양새로 실룩거렸어요. 주영채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은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정원이 편을 들더니 꼴 좋네. 주영채는 곧장 의자 위에 놓인 차정원의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영채의 손이 가방 지퍼로 향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렸습니다. 주영채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차정원의 디지털 디자인 패드를 찾아내 손에 쥐었습니다. 패드의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지자 주영채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서렸어요. 주영채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공 회장님이 나를 다시 봐주겠지? 이건 내 거야. 디자인 패드 안에는 건양 갤러리 신작 발표회에서 공개될 핵심 보석 도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난숙이 그토록 탐내던 건양의 1급 비밀이었어요. 주영채는 패드를 코트 안쪽에 깊이 감추고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영채는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주영채가 병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차정원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추적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이 혼잣말로 낮게 읊조렸어요. 영채야, 내가 내 가방을 열 때부터 이 모든 건 시작된 거야. 미끼를 물어줘서 고마워. 차정원의 곁에 서 있던 한혜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혜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채는 지가 똑똑한 줄 알지만 결국 내 손바닥 아니구나. 이제 공난숙이 움직이겠지? 차정원이 한혜라를 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공 회장이 저 디자인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순간이 바로 그들의 끝이에요. 차정원과 한혜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도끼 어린 결의만 남았습니다. 차정원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움직이는 빨간 점을 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주하늘을 저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때 차정원의 폰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영채가 공난숙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차정원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차정원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방 안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B-, B-.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주하늘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차정원이 주하늘의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주하늘의 얼굴은 종이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차정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주하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정원의 손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씨, 미안해요. 나를 지키려다 당신이 이렇게 되었네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주하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 방울이 차가운 피부 위에서 허무하게 흩어졌어요. 차정원이 주하늘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고통만 주었네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차정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하늘의 머리에 감긴 하얀 붕대가 차정원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이 사고 직전 자신을 밀쳐내던 그 긴박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주하늘의 헌신적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차정원이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하늘씨. 차정원은 주하늘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크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왕!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주하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정원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을 무겁게 채웠어요. 한참을 울던 차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다르게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 시각 공난숙은 진태석에게 받은 계좌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소름 끼치게 서려 있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씨가 못한 일, 이제 제가 끝낼게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차정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어요. 차정원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제 차수하로 돌아갈 시간이야. 당신들이 만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병실 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정원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한혜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의 단호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이제 마음은 좀 정리가 되었니?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차정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자비는 없어요. 그들이 만든 지옥에 똑같이 던져줄 거예요. 한혜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가 다시 정원에게 말했어요. 그래, 내 딸이라면 그래야지. 공난숙이 지금 디자인 패드를 확인하러 은신처로 이동 중이야. 차정원은 스마트폰을 꺼내어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점이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차정원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이 스마트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쥐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네요. 이제 그 덫을 닫을 시간이에요.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진태석도 공난숙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판 함정에 둘 다 빠지게 해야 한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그들의 목줄을 챌 거니까요. 하늘씨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두 사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구두 소리만이 날카롭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차정원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꽉 쥐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은신처인 낡은 오피스텔 안이었습니다. 공기가 텁텁하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공난숙이 초조하게 창밖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주영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주영채가 코트 안쪽에서 디지털 디자인 패드를 꺼내 공난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영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여기요. 제가 정원이 가방에서 직접 훔쳐왔어요. 공난숙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패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공난숙의 손가락 바닥이 패드의 매끄러운 화면을 훑었어요. 공난숙이 떨리는 손으로 패드의 전원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패드의 밝은 빛이 공난숙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화면 가득 화려한 보석 디자인들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도안이 공난숙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어요. 공난숙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하. 역시 차정원이야. 이 디자인만 있으면 건양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어. 옆에 서 있던 주영채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주영채가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제 저도 공 회장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그 가짜 딸 노릇도 이제 끝이네요. 공난숙은 대답 대신 보석 디자인들을 넘겨보며 입술을 축였습니다. 공난숙의 눈앞에 건양의 권력이 손에 잡힐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공난숙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벨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태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공난숙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진 회장님, 디자인은 확보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진태석의 껄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태석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것보다 차정원 처리가 우선이야.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비밀번호를 줄 거야. 공난숙은 디자인 패드의 화면을 손톱으로 톡톡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난숙이 대답했어요. 알았으니까 독촉하지 마세요. 계좌번호나 잘 준비해 두시라고요. 진태석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하늘처럼 어설프게 살려두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주영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공난숙을 바라봤어요.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 회장님이에요? 차정원을 정말로 어떻게 하시게요? 공난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영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디자인만 내 것으로 만들면 차정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진태석의 계좌만 받으면 그만이야. 주영채는 그 디자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황금알이라고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에 탐욕이 번졌어요. 갑자기 디자인 패드에서 B-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는 깜짝 놀라 패드를 내려다봤어요. 패드의 화면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커다란 쥐덫 그림이 나타나며 선명한 글자가 떴습니다. 쥐덫에 걸린 것을 환영합니다. 공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공난숙이 비명을 지르며 주영채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게 뭐야? 영채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제대로 가져온 거 맞아? 주영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분명히 정원이 가방에서 꺼냈다고요. 주영채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난숙이 패드를 바닥에 던지려 했으나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오피스텔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불빛을 등지고 차정원과 한혜라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방 안을 포위했습니다. 공난숙은 뒤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정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정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채야,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 공난숙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공난숙의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경고음을 내뱉는 디자인 패드에 머물렀어요.
공난숙은 숨을 몰아쉬며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차정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디자인 마음에 들었어? 참 예쁘지? 근데 그거 알아? 쥐덫에 걸린 쥐는 자기가 쥐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모른대. 차정원의 목소리가 좁은 오피스텔 방 안을 서늘하게 얼렸습니다. 공난숙은 패드를 발로 걷어차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차정원,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따위 가짜 파일로 나를 유인한 거야? 옆에 서 있던 하네라가 공난숙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네라의 눈빛은 이미 공난숙을 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네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인 건 당신이지, 공 회장. 진태석이랑 붙어서 내 딸을 죽이려 해? 그 대가로 스위스 계좌를 받기로 했다며. 공난숙은 하네라의 기세에 눌려 입을 벙긋거리지도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방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두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차정원이 주영채를 보며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에게 물었어요. 영채야, 너도 공 회장님이랑 같이 내 디자인으로 한몫 잡으려고 했니? 내가 가져간 건 보안 코드가 심겨있는 가짜 파일이야. 주영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원아, 제발 한 번만 봐줘. 하네라가 주영채의 말을 잘라내며 공난숙을 쏘아봤습니다. 공난숙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 턱 끝에 맺혔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차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주하늘의 모습이 차정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창백했던 손과 헌신적이었던 눈빛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공난숙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당신이 훔친 디자인 파일에는 실시간 GPS와 추적 코드가 심겨 있었어. 덕분에 당신이 진태석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다 여기 기록됐지. 공난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차정원이 공난숙의 턱을 잡아 들어올리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이걸로 당신들은 끝이야. 디자인 절도의 살인 교사 공모까지.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공난숙이 차정원의 손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진태석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차정원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진태석. 그 인간은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거야. 당신이 넘긴 정보들이 이미 검찰로 가고 있거든. 보안 요원들이 안으로 들이닥쳐 공난숙과 주영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공난숙은 허망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이 당한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그들에게 돌려준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네라가 차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 명 치웠다. 고생했어, 정원아.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끌려나가는 악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악인들이 끌려나간 빈 방에는 차정원과 하네라만 남았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흩뜨렸어요. 차정원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정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네요. 진태석과 진세훈, 그 악마들도 곧 이렇게 되겠죠? 하네라는 차정원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원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거야. 그들이 지은 죄만큼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때 차정원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진세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차정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뿐이라고 했지? 다음은 기대해. 차정원은 문자를 확인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 단단해지고 차가워졌어요. 차정원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하네라에게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움직이려나 봐요. 저를 협박하네요. 하네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하늘이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건양을 지켜야 한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하늘의 곁을 지키며 진세훈과 진태석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원 복도의 불빛이 차정원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정원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씨,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전부 단죄할게요. 차정원은 한혜라와 함께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진세훈의 다음 타겟은 정원일까요? 아니면 병실의 하늘일까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내일 저녁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